제가 봐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온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변호사님, 그 소년보호 사건이란 게 있던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거는 19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성인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하고는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르죠. 형사처벌은 정말 처벌이 목적이잖아요. 소년 재판은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뭐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소년 재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또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재판인데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재판이에요. 학교 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거랑 뭐 소년보호 재판이랑 다른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면허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형사 처벌을 받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그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이제 처분을 받는 거는 행정적인 거로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소년보호 사건이 진행된다 하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요?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뭐 학부모가 이제 경찰에다가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형사재판으로 넘길 만한 사건이 아니다, 다소 경미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소년재판으로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법정으로 나와라 라는 우편물을 받으실 거예요. 그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가사조사관하고 조사를 받는다거나 안 그러면은 비행청소년 예방기관 같은 데 가가지고 교육을 듣는다거나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비공개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하고 학생 같이 들어가가지고 변호인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제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거,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당일날 선고가 됩니다. 우편물 받고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보통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건에 연루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경찰에서 조사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한참 뒤에 우편물을 받으시면 놀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아이가 보호소년이 돼가지고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해야 된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선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년의 환경 변화, 행동 변화가 이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를 정말로 잘 키우겠다, 잘 훈육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 라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이제 우편물을 받으셨으면은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할지 뭐 아이들을 사전에 뭐 교육받고 뭐 심리 상담 받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경우가 있고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써서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밖에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년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일어난 날에 대기하고 있을 때 휴대폰은 다 부모님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바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지 되는 거죠. 소년분류심사원 끌려가면은 보통은 한 달 정도 거기서 생활을 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대로 생활을 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이제 법원에 보내거든요. 소년보호 사건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 부모님한테 위탁하는 경우부터 10호 뭐 장기 소년원 입소하는 것까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재질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서 더 많은 벌을 받지는 않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이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 혹은 부모님이 잘 케어하라는 부모한테 위탁하는 결정 이런 것들을 받기가 용이한 거죠.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소년의 환경 변화, 뭐 선도 이런 것들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정말로 열심히 아이 잘 케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재판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판사님한테 어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모님들이 소년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부모가 대응으로 나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 비공개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재판 당일이 되면 부모랑 같이 온 애들이 이제 줄줄이 서 있는데 제가 봐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온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오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지 부모님이 잘 교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이 오게 되면 당연히 처분은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처분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더 심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